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하마스는 지난 10월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예비군 30만 명이 소집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사 반격으로 가자 지구 북부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군은 MK-84라는 폭탄을 가자 지구에 대량 투하하면서 이 폭탄은 유도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유도해서 타격하는 가공활 폭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벌써 네 번째입니다. 2006, 2008년, 2012년, 그리고 2021년에 네 차례나 충돌해서 하마스는 매번 실패했지만 결정적인 치명타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주변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북쪽 200km 떨어진 레바논 남부 지역에는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장단체라고 합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매년 7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현재 13만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방공만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조직된 이래 헤즈볼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테러 조직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고 하마스보다는 훨씬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의 분쟁 지역에서 풍부한 전투,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규군 수준으로 훈련된 군사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는 가자 지구와의 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헤즈볼라가 직접 하마스에게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원할 경우에는 남부 레바논과 골란 고원의 시리아 통제 지역에서 전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일대가 전쟁터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13만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경우에는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남부 레바논 일대에 있는 헤즈볼라 기지들을 아마도 초토화시킬 것이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징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악입니다. 시리아가 개입하게 되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도 참가하게 되는 등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다행히 이런 상황은 아직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수만 명의 병력을 레바논 남부 지역 일대 국경에 배치하고 있고 다마스커스와 알레포 공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확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긴장 상황은 수년 만에 처음입니다. 양측의 오해가 크게 더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확전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지중해 동부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USS 제너럴 포드 함대를 포함하고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에는 해군 미사일 유도함 5척이 있고 구축함 4척, 순양함 1척, 전투기 75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헤즈볼라와 이란이
하마스 전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억제 수단으로 지중해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미국은 지중해의 두 번째 항공모함 아이젠하워호를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2006년 전쟁 이후에 17년이 지난 현재 헤즈볼라는 정밀 유도 탄약을 포함한 막강한 공격 무기를 비축해 왔습니다. 그 당시와는 다르게 이란의 지원으로 막강하게 군비를 정비해 왔고 목표물 반경 10m 이내로 명중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로부터 이란 내에 있는 핵시설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만약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다면 헤즈볼라는 정밀 유도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군사기지, 인프라,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세 곳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핵시설을 공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신 방어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그것보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 이란 측의 전략입니다. 이란 측이 이러한 전략적 우위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국제적으로 테러 단체로 규정되고 있지만 하마스처럼 레바논에서 정당으로서 의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바논 화폐 파운드 가치는 100% 이상 추락해버렸고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을 지배하는 세력은 헤즈볼라입니다. 또 2015년 이후에 이란이 헤즈볼라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레바논은 이란의 속국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내각을 대체로 군 장성 출신으로 구성하고 매우 호전적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비축하고 있는 막대한 로켓, 미사일 이런 것들은 향후 수년간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헤즈볼라 군사력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란에게 막강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헤즈볼라가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헤즈볼라 화력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란에게 헤즈볼라의 화력은 중요한 핵 억제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를 돕기 위해 헤즈볼라 화력을 가자 지구에 투입하게 되면 자신의 방어력이 소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겉으로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헤즈볼라 무기 비축고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은 심각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선언하고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북부 헤즈볼라와의 작은 오해만으로도 전면적 전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간헐적인 미사일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헤즈볼라는 이란을 대리하고 있고 헤즈볼라 화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란은 껍데기만 남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동의 역학관계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댓글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